다음 87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완벽기조 연목구어 전국 옥서외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대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완벽귀조, 완전할 완, 옥벽, 돌아갈 귀 조너라조. 요약, 구슬을 온전히 조나라로 돌려보내다 라는 뜻으로 물건을 완전한 상태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보물 화씨 지역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해문왕이 화씨지벽이라는 진귀한 벽옥을 얻었는데 진나라 소왕이 이를 빼앗을 속셈으로 15개의 성과 벽옥을 바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해문왕은 소왕의 속셈을 짐작하였으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는 강대국인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될까 우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무현이라는 신하가 자신의 식객으로 있는 인상여가 지용을 겸비하였으니 대책을 상의해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해문왕을 만난 인상여는 자신이 벽옥을 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소왕이 약속을 지키면 벽옥을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벽옥을 온전히 하여 조나라로 돌아오겠다고 완벽귀조 말하였습니다. 인상여가 진나라로 가서 소왕에게 벽옥을 주었으나 소왕은 약속한 10억의 성을 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상여는 소왕에게 벽옥이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이기는 하지만 작은 흠집이 있으니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왕이 그 말을 믿고 벽옥을 인상여에게 도로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는 벽옥을 가지고 기둥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벽옥을 기둥에 던져 부셔버리고 자신도 머리를 부딪혀 자결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소왕은 벽옥이 손상될까 두려워하여 임시변통으로 성을 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소왕의 진위를 간파한 인상에는 5일 내로 약속을 지키면 벽옥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남몰래 사람들을 시켜 벽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벽옥은 온전한 상태로 조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는 사기의 인상여 멸전편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완벽귀조는 화씨지벽이 처음에 온전한 상태로 조나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물건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여 완전한 상태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됩니다. 완벽이라는 고사성어도 이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완벽귀조 두산백과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 연목구어 인연연 나무모 구할구 물고기여.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주나라의 신정왕 3년 BC 318년 맹자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습니다. 이미 50을 넘은 나이였습니다. 동쪽에 있는 제나라는 서쪽에 진나라, 남쪽에 초나라와 더불어 전국시대 여러 제후 중에서도 대국이었습니다. 선왕도 재주 있는 사람이어서 맹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가 아닌 부국 강병이며 외교상의 책무, 원교 근공책, 합종책, 연행책이었습니다. 선왕은 중국의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맹자와 선왕은 이런 문답을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건 내게 대망이 있기 때문이요.
임금님의 대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의의 왕도 정치를 논하는 맹자에게 선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맹자는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이오니까 인생의 오락이오니까. 아니요. 나의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오. 선왕은 맹자의 교묘한 변술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맹자는 힘차게 논하였습니다. 그것이라면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나라와 초나라와 같은 대국으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게 하고 중국 전토를 지배하여 사방의 오랑캐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 즉 일방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연목구어 같은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다해도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큰 재난까지 입을 것이며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재난을 당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시오. 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앉았습니다. 이렇게 맹자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얻어 인의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론을 당당히 설명해 갔습니다. 다음 3. 전국 옥세 전할전 나라국 구수록 인장세 전국 옥세는 나라에서 나라로 전해지는 옥세라는 뜻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화씨지벽으로 만든 옥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국세라고도 합니다. 화씨지벽은 천하의 명옥으로 진나라 시황제가 이것을 손에 넣어 재상인 이사로 하여금 수명어천 기수영창 곧 하늘에서 받은 명이요 그 수명이 길이 번창하리라는 문구를 전서로 새겨 도장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황제가 배를 타고 동정어 오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뻔하였습니다. 시황제가 대신에 건의에 따라 황급히 옥새를 호수에 던지고는 7년께 빌자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8년 뒤 시황제의 사신이 밤에 화엄지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돌연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 사신의 길을 가로막고는 용왕이 돌아가셨기에 돌려준다며 옥새를 놓고 바람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옥새는 시황제의 손자인 자영이 함양을 함락시킨 유방에게 바쳤으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뒤 한나라 황제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잠시 이 옥새를 빼앗았으나 후한을 세운 광무제가 되찾았습니다. 옥새는 후한 말년에 혼란기에 유실되었다가 손견과 원수를 거쳐 조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위진 남북조를 거쳐 수나라와 당나라, 후량과 후당까지 전해지다가 후당의 마지막 황제가 분신할 때 사라진 것으로 전합니다. 이후 몇 차례 전국 옥새를 찾았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모두 진품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옥새는 진시 황제 이후로 천하를 제패하는 사람이 소유함으로써 황제나 황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으며 이를 차지하는 사람이 곧 천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 옥새 두산 백과에서 모셔온 글입니다. 4. 고사성어 오비일학의 유래 까마귀 오 날아갈비 벨이 떨어질락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에 앉아 까까 울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배가 떨어졌고 밑을 지나가던 독사 한 마리가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독사는 죽는 순간 독을 내뿜었어요. 그 독을 맞은 까마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뱀은 멧돼지로, 까마귀는 암꿩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느 날 멧돼지가 된 뱀이 암꿩이 된 까마귀를 보고는 있는 힘껏 돌을 굴렸어요. 이제 죽었겠지. 속이 다 후련하다. 때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암꿩을 발견하고는 집에 가져가 부인과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 뒤 죽은 암꿩은 사냥꾼 부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지요. 나를 죽였겠다. 멧돼지를 잡아 혼쭐을 내줘야지. 자라서 사냥꾼이 된 아이는 멧돼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멧돼지는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장보살이 우물 안에 있었어요.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자비로운 보살이에요. 나는 지장보살이다. 너희 둘이 쓸데없이 서로 죽이기에 잠시 멧돼지의 멋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제 원한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와 뱀의 원한은 끝이 났어요. 그 뒤로 오비락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 같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오비락은 이럴 때 사용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승철이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은 다음 프린터를 켰어요. 그런데 덜컥 고장이 나버렸지 뭐예요. 엄마는 며칠 전 컴퓨터를 고장내더니 이제는 프린터까지 고장냈다고 야단을 쳤어요. 승철이는 억울했어요. 오비 일학이라더니 멀쩡하던 프린터가 하필이면 내가 만졌을 때 고장이 날 게 뭐람. 승철이는 입을 쑥 내밀며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대요. 네이버 지식백과 오비 일학 2015년 5월 6일 우리 누리 하민성님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오유지족의 일화 나오 오직류 알지 만족할 쪽 옛날에 한 심부름꾼이 상인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강가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상인은 까마귀 소리가 흉전하며 몹시 언짢아 하는데 심부름꾼은 도리어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상인은 심부름꾼에게 싹을 주며 물었습니다. 아까 까마귀들이 울어댈 때 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까마귀들이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저 상인의 짐속에 값진 보물이 많으니 그를 죽이고 보물을 가지면 자기들은 시체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런데 자네는 어떤 이유로 까마귀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나는 전생에 탐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과보로 현생에 가난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탐욕심으로 강도질을 한다면 그 과보를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무도한 보기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심부름꾼은 조용히 웃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유지족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유지족이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말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은 세금 내고 정말 빠듯이 살아갑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끝장이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도 하고 주택 융자 갚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대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1억 원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2조 원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 싸움 걱정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내 인생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크든 작든 걱정거리 한두 가지는 가슴에 묻고 살아간답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귀하신 자신의 몸 사랑하고 아끼고 신선한 음식과 꾸준히 걷는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해야 사랑도 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88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전일야와는 민초의 승리 노아의 팔에 네 이름을 새겼는가.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낫건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